안녕하세요, 살빼놈입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운동, 어떻게 하면 재미를 좀 붙일 수 있을까요? 운동에 재미 붙이는 방법, 우리 패밀리들의 각종 비밀 노하우들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운동과 다이어트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운동의 목적은 일단 체중 감량이다?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백날 운동 많이 한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체중 감량에 있어서 70에서 80%가 식단이고요. 오직 20에서 30% 정도만 운동이라서요. 식단 위주로 먼저 하셔야지 절대로 운동이 먼저가 되고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운동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왜 해야 될까요? 운동 안 하면요. 1번 근육이 빠지고요. 2번 정체기 계속 많이 오고요. 3번 요요가 심하게 와서 더 많이 찌게 되고요. 4번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이해가 쉬우시려면 돈과 행복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운동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행복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주죠. 마찬가지로 운동은 체중 감량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영향을 다 줍니다. 따라서 운동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돈이 조금 있어야 행복하는데 좀 유리해지듯이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재미 붙이는 방법은 딱히 연구나 논문으로요 해결이 잘 안 돼요. 사람마다 성격이나 생각이 완전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정답을 연구나 논문으로 찾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 좀 들어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도 있네, 이건 좀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게 생각 드는 방법부터 하나씩 시도를 해보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동에 재미를 붙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들을 좀 보도록 하죠. 아직 재미 못 붙였는데 금융치료로 하시는 분 있고요. 금융치료가 뭐냐 이거죠. PT는 돈을 내니까 하는 거. 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T 선생님이 잘생겼을 때,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전문 용어로 행동중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거기 02년도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행동중재는 분명히 효과가 있더라. 자, 행동중재 중에서도 긍정적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 있는 건데, 이건 이미 운동 하러 가는 게 자체가 보상이야. 잘생긴 사람은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10분만 하자 생각하고 하니까 심적 부담이 없어서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다. 이거가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표를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목표를 또 잡긴 잡아야 돼요. 자, 캘리포니아 주립대 04년도 연구를 보면은 목표 설정, 즉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목표를 잡을 때 5가지 스마트라고 하는데, SMART, specific 구체적이고, measurable 측정 가능하고, achievable 달성 가능하고, related 관련성, 타임 시간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면은 10분이라고 딱 시간 제한 두고 어치버블 달성 가능하죠. 10분은 할만 하잖아요. 그리고 측정 가능하죠. 시계로 보면 되니까. 아주 구체적 딱 10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엔 적은 것 같아도요 저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 처음에 작게 시작해 보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저도 운동하기 싫어했는데 그냥 취미를 정한 느낌으로 저에게 맞는 운동 종류, 맞는 걸 해봤더니 기존 다니던 헬스장은 지루했었는데 크로스핏으로 바꾸고 재밌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한테 운동 뭐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물어보신 게 뭐냐면, 잘 빠지는 게 뭐예요? 물어보시거든요. 잘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내적 동기와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자, 로체스터 대학의 2000년도 연구 보시면은 이 내적 동기, 그러니까 그 동기가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동기부여를 따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나는 재밌거든. 내적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하면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나에게 즐거운 활동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기 즐겁고 재밌는 거, 이게 내적 동기가 올라가요. 잘 빠지는 거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허리 목 디스크 생기고 방사통이 오니까 강제로 필라테스를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통증도 약해졌다. 물론 필라테스가 절대로 치료를 항상 대체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요 몸이 이제 너무 운동도 안 하고 체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운동 좀 하고 체형 좀 좋아지다 보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상이죠, 보상. 일단 옷을 갖춰 입고 나를 헬스장에 갖다 놓는 거야. 나를 그 자리에 일단 갖다 놓습니다. 요거 좀 굉장히 큽니다. 그럼 뭐라도 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시키는 게 좀 중요해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12년도 연구를 보면은 이 주위 환경이 신체 활동과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원 등이 가깝거나 운동하는 데가 가까우면 확실히 운동량에 영향이 있었다고 하죠. 운동하는 데가 가까우면 당연히 저렇게 가기도 쉽겠죠. 그럼 가기 쉬우니까 좀 더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아예 운동하는 환경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강제로 나를 거기다 갖다 놓기만 하면은 하기 싫어도 하게 돼. 그러니까 그 환경이 나를 자꾸 두세요. 이런 것도 좋아요. 몸이 변하고 근육이 만들어지니까 캐릭터 성장하는 육성 게임 하는 느낌.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이분 같은 경우 생각을 바꾸니까 운동이 저절로 재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다이어트로 하지 마시고 건강으로 하셔라. 이분이 막 디스크 환자의 근육 부족에 5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치료에 집중해서 웬만큼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정말 좋아지는 겁니다. 예, 아예 운동이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예 생각을 바꾸는 건데 별거 아닙니다. 이제 인지행동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미국 심리학회에도 등재된 09년도에 출판된 책이 있어요. 자, Motivating People to be Physically Active. 한마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법.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지재구성. 듣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인지재구성. 별거 아닙니다. 운동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운동을 귀찮은 걸로 하지 말고 긍정적인 거, 즐거운 걸로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정신승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신승리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하는 인지 재구성 과정입니다. 운동, 다이어트로만 하려고 하니까 살을 빼려고 하는 거에 꼭 따라와야 되는 귀찮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운동을 함으로써 내가 삶이 즐거워지고 갓생을 살게 되고 내가 레벨업이 되고 내가 잘나져. 이건 나에게 레벨업이야. 귀찮은 꼭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레벨업이야. 인지 재구성 시킨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 내적 동기까지 깨달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즐거운 걸로 되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 운동이 재밌어지는 거 찾고 있지만 이렇게 아직도 죽지 못해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마인드 컨트롤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순간도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죽지 못하는 분들 계속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 갔을 때, 운동 처음 갔을 때는 어색했는데 같이 운동하는 분들이랑 친해지고 주변에서 응원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꾸준히 가게 된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아까 행동 중재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지원이에요. 별게 아니고 친구라든지 뭐 동아리라든지 사람이랑 같이 하게 되면 사회적 지원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가르쳐주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니까 책임감도 더 생기고 운동을 더 즐겁게, 더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런 것도 있어. 반대로 주위 사람들이 다들 다이어트 안 하고 다들 너무 안 하는 사람이면 나도 하기 힘들어지는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주위 사람도 은근 중요하더라. 처음에 일단은 버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게 이게 이제 시각화가 안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이게 좀 재미가 떨어지긴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잖아요. 무게가 올라간 게 눈에 보여.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만한 거 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쇳돈이가 이만큼 늘어나 있네? 눈에 딱 보여버리잖아요. 그게 시각화라고 합니다. 시각화. 근육도 눈에 보이잖아. 뭔가 몸이 좀 달라진 게 보이거든. 그래서 아니 뭐 운동 며칠 하지도 않고 막 앞에서 막 이러고 있고 그럼 되게 옆에서 비웃고 그러잖아요. 비웃지 마세요. 그 시각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운동 며칠 하고 내가 이거 보는 거 스스로 한심하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운동의 이점, 운동 목표를 시각화하는 게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내가 운동 나간 날 있죠? 나갈 때마다 달력에 붙여보세요, 스티커를. 어느 순간 보면 스티커가 엄청 늘어나 있어. 막 거의 꽉 차 있어. 흐뭇하죠? 그것도 시각화입니다. 자,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네요. 운동이 재밌을 수가 있나요? 너무 하기 싫을 때마다 체중계 한번 올라갔다 위약 물고 운동하러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왕 하실 거면 좀 즐겁게 해주세요. 이것도 사실 큰 도움이 돼요. 운동이 버릇이 되는 겁니다, 버릇. 루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계속 하는 걸로.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니까 안 하면 찜찜한 거 있죠. 여러분 원래 불을 안 꺼도 보통 잘 수는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왠지 불 안 끄면 뭔가 좀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화장실 갔다 와야지 자는 분들 있죠. 자, 이런 거를 루틴이 돼 있으면요 이게 그냥 해야 됩니다. 이게 아예 루틴으로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운동을 처음에 재미를 못 붙이시는 거나 재미 붙이는 게 힘든 경우가 딱 뭐냐면은 운동이 부담이신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딱 생각하면, 운동만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부담이고 그걸 어떻게 하지? 자, 그래가지고 그냥 살 빼려고 하지 마시고 몸 건강, 너무 힘이 들면 포기할 것 같으니까 살살 1시간도 안 걸으셔도 돼. 그냥 대충 걸어. 그냥 주위에 하다 보면요 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운동 안 하시고 식단부터 하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식단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살이 좀 빠지면 또 이게 할 생각이 또 들거든요. 내가 또 살 빠진 것도 아깝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운동이 부담이라서 다이어트도 안 할 거야. 자, 그러지 마시고 일단 다이어트는 시작을 하시고 식단이라도 먼저 하시고, 운동은요 언제든지 하면 되니까 결국 뭐 하겠지, 조금 하겠지 하면서 요거만 정말 조금만 하자, 더 안 늘릴 거야, 그 생각으로 하십시오. 안 늘릴라 그래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요분처럼 저절로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포인트가 뭐예요? 처음 시작부터 힘이 들었다면 포기합니다. 옆에서 너무 막 세게 막 시키고 그런 것도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스스로 조금 시작하세요. 조금씩 부담 갖지 마시고 아주 조금. 아주 좋네요. 여기 보니까 몸이 기억해서 절 조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됩니다. 웃다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만은 우리 애는 진짜 즐거운 줄 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진짜로 계속 안 좋은 생각하고 계속 운동 지겨워 이러고 있으면요, 그럼 더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자기 최면 거는 게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내 마인드 컨트롤의 첫걸음이에요. 그럼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운동하기 싫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밌다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반전 그렇다고 재밌지는 않았어요. 하다 보면 또 재밌어지실 거예요.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운동에 우리 패밀리 분들이 어떻게 재미를 붙이시는지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한번 좀 들어봤어요. 저도 생각하기 어려운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궁리를 이렇게 많이 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마다 맞는 게 완전히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자, 이런 걸 많이 좀 물어도 보시고 또 들어도 보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뭐 케바케, 사바사, 그러니까 사람 바이 사람, 이런 게 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을 끌어내는 기획을 다음번에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커먼 폰처의 운동 역설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침팬지 같은 동물들은요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 자고요, 또 10시간은 먹거나 쉬거나 털 손질합니다. 거의 뭐 20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하루 동안 걷는 게 보통 사람보다 적게 걷고요, 나무도 거의 안 탑니다. 매일 1.6km 걸은 정도, 그냥 걸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운동량이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게으르고 어떻게 보면 운동 거의 하나도 안 하는데요, 다른 유인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들은 심장병, 당뇨병 이런 거 안 걸려요. 동물원에 있어서 거기 있어서 식단을 안 좋게 먹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만약 저렇게 운동 안 하고 식단 안 좋게 먹으면 바로 성인병 거의 다 오죠. 자, 그런데 유인원들은 안 그러고요, 오히려 유인원들 보면은 군살 하나도 없고 거의 뭐 체지방 거의 없이 그냥 탄탄하죠, 몸매가. 이건 또 왜 그럴까? 이건요, 우리 인간의 몸이 움직이고 계속 운동을 하게 설계가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초창기 몇만 년은 사냥하고 채집하면서 생활했죠. 수렵 채집이라 그러죠. 그때 사냥 방법이 막 이렇게 마동석 아찌처럼 근육을 막 키워서 근육으로 때려잡고 막 곰이랑 호랑이랑 소위 말하는 이제 맞다이라 그러죠. 그걸 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뭔가 던져가지고, 던지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서 던져서 피나게 하고 그 동물이 피가 나서 출혈을 일으키면은, 그러면 그 동물이 또 도망가면 며칠씩 쫓아가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정말 동물이 피 흘려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보통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즉 애초에 진화를 한 자체가 그냥 계속 많이 걷고 며칠씩 걷고 움직이게 설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유인원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좀 가만히 있으면서 쓸 때만 딱딱 쓰고, 가뜩이나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쓸 때만 딱딱 쓰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게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이 운동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거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운동의 필수성을 잘 생각을 하셔서 정말 운동이요, 꼭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계속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하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